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관위 조사이과의 권일 사무관입니다. 먼저 시간에 이제 김종기 이제 사무관님이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나서 우리가 또 쓰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자금 그 사용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또 그 감독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좀 보시면 또 이대로 이거에 준해서 좀 사용을 하신다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 이제 정치자금 지출 항목별 운용 기준하고 두 번째가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순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회계 책임자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계속 회계 책임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내용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각 의원실별로 서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의원실에서 해왔던 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고쳐지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여기에 좀 맞춰서 지출이 된다면 뭔가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회계보고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재조사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여러 군데 언론에서 미리 또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마치 이제 그거에 의해서 재조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선거가 있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선거 비용 실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또 기존에 계셨던 의원실에서는 너무 전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전에 약간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바로잡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정희 사무관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 원칙입니다. 지금 각 회계 관련된 것을 보고가 들어오면 언론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각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거 회계보고 관련해서 공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료 축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지출 내역이 공개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회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은 사적 부정한 용도로의 지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다루는 회계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만 계신 분들을 사용하라고 지금 하는 정치 자금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을 위해서 지금 정치 자금을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및 증빙자료 구비 철저. 이거는 회계보고나 이런 부분 또 아니면은 좀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회계 관련해서 실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두루뭉실하게 기재를 하게 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너무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근데
회계보고나 이런 데에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으면 저희가 따로 뭐 여쭤볼 것도 없고 한데 좀 약간 그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그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도 좀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증빙 자료가 붙지 않고 다른 그 타 사용처에서 했던 그런 그 영수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명확하지 않은 지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확인해 나갈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담회 비용입니다. 위반 유형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못 들으면은 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는데요. 위반 유형을 보실 것 같으면 그 직원 식대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은 이제 사적 사용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의원 간담회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지출하고 기재를 하고 또 노래방이나 뭐 주점에서 이용한 것도 뭐 식대로 보고를 하고요. 또 회계보고시에서 그 정책 개발이나 이제 의정활동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그 매출 전표, 영수증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이거에 대한 또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참석자가 누굽니까? 그 자세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이런 부분을 그 제대로 보고해 주실 때 적어 놓으면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운영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정치 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식대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 무방하다. 이렇게 놓으니까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회계 보고서에는 그냥 식대로만 적어놓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또 간담회 개최가 정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책 개발하고 의정 활동 이런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회계 책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얼마든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적고 저희가 따로 소명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 그냥 연말에 시간에 쫓겨서 그러신지 몰라도 간담회, 식대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적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꼼꼼하게 적어 주시는 그 회계 책임자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잘못 그 지출이 됐던 부분은 바로바로 또 그 자체적으로 반환을 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보좌진들의 그 사적 사용 이거는 이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자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출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정책 개발이나 정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간담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이것은 사실 뭐 간담회, 정책 개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반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보고 전에 혹시 이런 데서 잘못 사용되어진 것이 있으면 회계 보고 전에 반납해서 바로 잡고 그런 다음에 회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이게 이제 그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보면은 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무슨 공청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발제자로 나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뭐 소수의 인원이 는 관계 없지만은 다만 그것을 보러 오신 참석자 또 일반 시민들한테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이거는 위반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그 정상적인 그 지출 행위라 하더라도 참석 대상자라든지
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을 기재하고 또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수증을 꼭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용 숙소하고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정활동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했지만은 자녀 지방에 계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학생이 유학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숙소로 사용한다든지 또 친지가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행비서의 숙소 이런 걸로 또 얻는다든지 또 이제 의정 차량 활동용 차량을 갖다가 임차하고 나서 대부분 그 배우자의 활동 아니면 그냥 사적인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간간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용 그 숙소에 임차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본인의 그 자택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 생활 근거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 그 불편함 그런 걸 이제 해소하고자 그것을 덜어주고자 임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기준을 좀 아시고요. 또 숙소를 임차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쓴 거지 제3자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또 그 본인이 아닌 보좌진 등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합법하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숙소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운동을 위한 무슨 거기서 이제 선거 운동을 기획하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유사기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요. 또 회계보고 시에 간단하게 그냥 그 공인중개소에 이제 그 대금 납부했다든지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인에게 대금을 납부했다든지 그런 영수증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니까 애초에 보고를 해주실 때 임차 계획서나 임차료 영수증 그런 관련 증빙 자료를 꼭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인 사용도 있지만 실제 업무용 차량이 아닌 가족이나 아니면 수행원의 그 개인 차량 수리 용도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보고할 때는 의원님 차량을 갖다 수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안 되니까 그 회계 책임자가 봤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반환해서 그 회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경력금하고 상여금입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그 많은 그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위반 유형을 보면은 국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보좌관, 비서관 등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주체가 국회 인턴 직원의 일상 업무, 생활비 쪽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그 두 가지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주체가 국회인지 국회의원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렇게 이제 거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국회에서 공급을 받는 분들은 그 공무원입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그런 사안인데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별도의 봉급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따로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책 개발 또 의정 질문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고가 많은 그 보좌진에 대해서 뭔가 경력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계 서류에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 지급을 해 주시면 되는데 매월 그거를 또 어떤 그 의원실에서는 경력금으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런 명목을 달고 지급을 합니다. 근데 몇몇 의원실에서는 그것을 또 나눠서 준다고 매월 뭐 10만 원씩 나눠서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임금 지급으로 성격이 변질됩니다. 암만 의도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에 유념해서 해주시고 또 시간의 근무. 지금 시간의 근무를 다 그 의원실에 계신 분들은 국회에서 받고 계십니다. 근데 별도로 또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면서 시간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 사무직원 이 부분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용 주체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서 상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금, 상여금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인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회에서 계약 맺은 대로 6개월 이렇게 뭐 계약하고 나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매월 1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교통비 쪽으로 준다, 아니면 시간의 수당으로 준다, 이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이미 그 인턴 직업 아니 인턴으로서의 봉급에 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그 보상을 해 주시고 싶으면 별도로 정책 개발 어떤 그 명칭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 환경, 교육 뭐 각자 그 상임위별로 하시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고생한 거에 대한 뭐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올해도 그 지적사항으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 분들한테 추석이나 설날에 추석 보너스, 뭐 추석 상여금 이런 명목으로 지불합니다. 다 그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효도휴가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의원실에서 그렇게 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드리고 싶으면 그 1년의 추석 전후로 해서 특별히 기여한 업무가 있다면 그 명칭을 달아서 별도로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꼭 추석 보너스, 추석 상여금 이런 명목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재도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이제 나가면 언론이나 이런 그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왜 국회의원한테 별도로 봉급을 받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결국은 의원실에서 지급한 의도는 고생한다. 또 그런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의원 그 국정감사에 대한 그런 그 격려성으로 준 건데 회계 책임자가 그렇게 부기를 표시해 놓는 바람에 의혹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염두에 주셔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 회계 보고 들어오면 아마 이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비용입니다. 그 이제 그 위반 유형이 뭐냐면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어학 교습비라든지 자기개발비 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정규 과정, 대학 이제 뭐 이런 그 과정을 이제 수강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강료는 이제 내겠죠. 또 뭐 주차요금, 아니 그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식대 이런 걸 정착하면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달랑 그 수강료 얼마 이렇게 놓고 증빙 자료를 안 붙여요. 그럼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아보면 뭐랄까 좀 위반 사항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학원이라든지 아마 뭐 저 대학원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의 의정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관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보좌진이 만약에 어떤 어학 학원을 다닌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특별히 무슨 그 상임위원회가 그런 것을 능력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다닐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한테 회계 보고 해줄 때는 그런 내용을 소상히 해서 이렇게 그 보고를 해주시면 의혹을 안 사는데, 달랑 그 보좌진 학원 수강비 얼마, 영수증 그냥 그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저희 쪽에서는 또 그걸 의혹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또 소명을 해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회계 책임자도 상당히 연말에 또 바쁘고 그랬는데 귀찮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영수증이나 소명 내용을 갖다가 그 준비하셔서 회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각종 단체 모임 등의 협의. 이것도 참 많이 거론이 되고 이번 그 언론 보도상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사적 모임, 향후회, 동창회 회의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자신이 회장, 이사 등의 이제 간부로 있는 단체 모임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장된 기념으로 얼마 거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경우가 이제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그 지위에 맞게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사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어떤 그 공적인 단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회비를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그런 단체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또 정관이나 규약상의 관례에 따라서 회비를 내는 건 괜찮은데 특별 회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그 한번 회장이 된 기념으로 얼마 내겠다 이런 거. 근데 정관에 보니까 회장으로 당선됐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뭐 납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관례상 규정이 있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좀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사적 모임, 이게 향후회, 동창회,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종친회도 있었더라고요. 종친회, 또 산악회 회비, 그다음에 이제 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계모임 이런 이제 회비를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출되지 않도록 회계 책임자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체력 단련 임용 그 비용인데 이건 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간간히 한두 건씩 이제 나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의정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우나, 이발소, 미용실, 스포츠센터. 처음에 회계 후원금 회계 막 이런 거 했을 때는 사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나 그 마사지 비용 막 이런 것까지 그 지출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것이 이제 사적 비용으로 돼서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졌는데 아직도 개인 그 옷이라든지 또 이번에 또 적발된 거 보면 좀 운동화 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구입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뭐 의회 내에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뭐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의복을 구입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의정 활동을 위해서 상황이라든지 전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출이 가능한데,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의정 활동을 마치 핑계로 내서 그냥 구입한 거,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반환 조치해가지고 이번에 제조사에서 조치가 됐고요. 앞전에서도 위반 유형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의정 활동과 관계 있다는 인과관계를 소명서를, 그러니까 혹시 이게 개인 비용으로 해당될 것 같다 싶으면 거기다가 내용을 좀 기재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언론 등에서도 아주 이거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적발해서 그것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한번 거론되면서부터는 그 자체가 뭐랄까 좀 망신 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출 행위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사 제가 만약에 저 같은 회계 책임자라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지출 행위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비용 중에서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게 동료 국회의원 등에게 이제 설 명절 선물을 한다든지 또 지역 특산품 그런 것을 이제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출할 수 없고요. 또 각종 축 부의금 이거 다 의원님 개인 돈으로 하셔야지 정치자금에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상당한 데에 화환을 보낸다든지 이거 다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출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구입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정치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 같으면 그냥 안 붙이고 금액이 적으면은 지출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국외 출장을 가셨는데 국외 출장을 가시면서 환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냥 환전만 했지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기 사무관님이 후원금 연간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건 2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이분은 이제 지금 무슨 당원이세요. 당원이신데 어떤 또 기업의 회사원이세요. 회사원인데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한테 300에서 500만 원씩.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거 지금 이거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인데 작은 회사의 회사원이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300에서 500만 원씩 기부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회사원으로서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2천만 원도 또 초과했어요. 초과해놓고 후원금을 기부해서 초과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하니까 의원실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후원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실에서 전화가 왔고 우리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의원님실에서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걸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또 두 번째는 이제 1년 동안에 2천만 원 정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개 후원회에서는 500만 원까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에 거는 좀 뭐 그렇고 작년에 보니까 그 국회의원 후원회에 여러 차례 이제 그 후원금을 기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분이 500만 원을 넘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그 설명드리는 거는 한 건이지만 이런 건이 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회계 책임자가 이 후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후원회 회계사무소에서 좀 지적을 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할 텐데 자기는 그냥 12달 나눠가지고 편리하게 해다가 간신히 이제 500만 원 조금 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뭐 큰 조치는 받지는 않았지만 회계 책임자는 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의 연간 모금 한도 초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분은 이거를 또 계획적으로 이용을 해서 일부러 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5년 걸 보시면 이것도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에 모금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이제 후원의 회계 책임자는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라든지 기부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초과돼서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후원인에게 이제 반환하는 데까지 반환을 하다가 또 후원의 회계 책임자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상당한 금액을 국고에다가 기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미리 좀 이분이 그것을 일찍 계좌 정지라든지 이런 걸 해놨으면 그 다음 연초에 충분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모금을 했지만 그러면 그것만 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 이제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사안인데요. 업무 미숙을 해서 기부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국회의원 후원에 초과를 했습니다. 얼마를 초과했냐면은 5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이면은 2억이 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2016년 2월달에 다시 반환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회계 책임자를 맡은 지가 한 달인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겼던 사안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해서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나 초과한 기부금은 2016년 2월에 후원의 계좌로 반환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좀 약간 미숙해서 초과해가지고 기부했다가 반환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치자금 영수증 교환하는 방법이 이제 현금으로 우리가 또 교환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유인받은 자가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구가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후원금을 미리 받아서 다 후원회에다 전달하고 나서 지적이 있자 그제서야 위임장 써주고 또 뭐 이렇게 날짜 이렇게 조정하고 그랬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주요 위반 사례에다가 이 부분은 경고를 조치했다 아니면 고발됐다 이런 사항을 안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어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 행위 양태에 따라서도 가볍지만 사법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이 행위 자체가 가볍다 중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위반 사례는
회계 책임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자금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일반 단체, 특히 동창회나 이런 단체 같은 경우 자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좀 특이했던 사안인데요. 어떤 법인이에요. 법인 회사인데 각 부서장들이 국회의원 후원의 후원금 모금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직원의 급여에서 얼마를 갖다가 연말에 가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후원에다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받고 나서 보니까 좀 돈이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 반환을 시켰습니다. 반환을 시켰는데 이 또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이번엔 돈을 보너스 명목으로 줬습니다. 돈을 직원들한테 주고 나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 의원님한테 기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적발된 사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수사 진행 상황이라 제가 이제 안 적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자가 내용을 스크린하면서 좀 이상하니까 저희한테 오히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반환하시고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 선관위에다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회계 책임자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무 과정 중에 이제 발생되고 해소가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시민 사회 단체에서 거론하는 부분은 특히 이쪽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요번에 이제 여기 주요 위반 사례로 들었던 분들이 이번에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들이 많이 또 어떻게 공교롭게 낙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언론 보도가 과연 그럼 영향을 끼친 거냐 그렇게까지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자금의 사적 부정 용도 이 지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좌관이나 비서관님들한테 명절 수당이나 이런 거 안 낸다고 그랬죠. 근데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보니까 여름에 하계 휴가비를 또 제공을 했고 또 10월 달에 이때만 추석된 것 같아요. 상여금을 갖다가 이제 보전해 줬고요. 또 2015년 거 보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맥주집에서 이제 지출한다든지 또 무슨 바에서 지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건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교통범칙금, 과속이라든지 주차 위반 이런 부분도 지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요. 동창회비 사적 모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아마 컸던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안인데 국회의원 사무소에 근무하지 않는 몇 사람 3명에 대해서 급여로 계좌 입금이 다 됐습니다. 계좌 입금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근무를 안 하고 또 의원회관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근무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사안인데 이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 행위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적발했던 사안이고 이런 분은 이제 없으시겠죠.
또 그 회계 책임자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기자간담회 비용 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출을 하면서 바로 그것을 이제 회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자기가 체크카드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의원님을 수행하면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여러 건 반복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늘상 지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 회계 책임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중간에 차단을 시켜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고 나서 선 지출하고 나중에 회계 책임자로부터 돈을 이제 반환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주유비 지금은 올해도 2건인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수행 비서가 주유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이제 그 회계 책임자한테 이제 받은 사안인데, 주유소에다가 장부를 달아놓고 주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는 그 부정한 용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년 전에 한창 그 언론에 냈던 게 그렇게 외상 달아놓고 지급하면서 주유소에서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그 경품을 지급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희도 주유소 외상 거래는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는 그때 체크카드로 주유하고 영수증 받고 회계 처리하고 그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9번째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 미급입니다. 지금 이제 회계 책임자들이 이 부분을 좀 약간 가벼이 여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회계 책임자가 직접 지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영수증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원님이나 의원을 수행하시는 분이 직접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영수증을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때 즉시 재발급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그 조치가 안 되고, 우리한테는 은행에서 카드 은행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그냥 일괄로 발급받아가지고 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은 적법한 영수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적법한 영수증을 해주시고, 또 충분히 어떤 분은 의정활동 보고서 이런 거 큰 인쇄소예요.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나서도 그냥 간이 영수증 그거 하나만 달랑 붙여놓고 적법하게 지출했다, 왜 이게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그 부분 영수증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과세자, 일반 과세자, 그런 간이 과세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맞게 그 영수증을 좀 첨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정치자금 운영 기준이라든지 위반 사례 이런 부분과 또 정치자금 사적 부정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은 정치자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시자로서의 그런 관심이죠.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선관위의 그런 지출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선관위가 제대로 못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회계 보고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의혹이 해소가 되고, 또한 또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기 계신 회계 책임자와
같이 조사자와 피조사자로서의 만나지 않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경우로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업무 보시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선관위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